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탕모의 사고는 태국 인터넷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이 그녀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사건에 의문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사는 갑자기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사건의 주인공은 태국 여배우 니다 파라차 위라퐁이며 모두는 그녀를 탕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1984년에 태어나 3살 때 부모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고 얼마 후 어머니는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모는 아버지와 임대주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녀는 뛰어난 외모로 스카우트 됐는데 그 당시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예계에 입문하여 생애 첫 번째 광고를 촬영하였습니다. 2002년에 탕모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후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출연하여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탕모는 여러 역할을 연기했고 본인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4월 5일 23살의 탕모는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탕모는 차 밖으로 날아가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형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2013년에 그녀는 만난 지 6개월 된 가수와 약혼을 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탕모의 약혼자는 콘서트에서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사실이 정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탕모는 매우 슬펐지만 다행히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간에 탕모는 프리랜서 아티스트가 되어 본인만의 매니저를 두게 되었습니다. 2019년 그녀는 다시 또 한 번의 상승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 흩날리는 나뭇잎이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악역을 맡은 탕모도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성전환 수술을 한 조카가 고모인 탕모의 남편을 빼앗는 것인데 탕모는 고모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해냈습니다. 탕모의 인기는 많아졌지만 사실 그녀의 삶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그녀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해 가을에 심각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가 된 탕모는 학업을 마치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비싼 치료비도 본인이 책임져야 해 부담이 아주 컸습니다. 그녀는 자금이 부족해지자 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1000만 바트, 하나로 약 3억 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빚을 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자신이 입었던 옷을 팔기 시작하며 매체의 보도에도 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다 2년간의 노력에 그녀는 반 정도의 빚을 갚고 또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 탕모는 랑싯대학교를 졸업하여 아버지와 약속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탕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공부를 더 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본인의 성장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운명이 순탄치 않은 만큼 탕모는 아주 강인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가 이혼하고 사고로 얼굴이 망가졌고 파혼하고 우울증을 겪었으며 실업하고 빚을 지고 또 가장 친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탕모는 불과 38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은 사고로 결론날 것 같았지만 사람들은 탕모 사건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의 황당한 발언과 마지막 결말은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탕모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해친 것일까요? 2022년 2월로 돌아가 알려진 전체 과정을 살펴봅시다. 2월 24일 태국 방콕 3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는 짜오프라야 강에서 작은 보트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탕모와 그녀의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당초 언론에서는 그들이 전부 탕모의 친구들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 그녀는 매니저를 제외한 다른 4사람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여성 샌드는 매니저의 친구였고 남자 셋은 배의 주인인 포와 그 두 친구였습니다. 그날은 포가 사람들을 초대하여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한 겁니다. 매니저는 화장을 하기 위해 탕모의 집으로 갔었는데 두 사람이 늦게 도착하여 포는 우선 배에 연료를 채우며 다른 친구를 픽업하였습니다. 그러다 전부 모인 후 그들은 2시간 정도 식사를 한 뒤 8시쯤 보트를 타게 됐습니다. 보트를 운전한 사람은 로버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라마 7 방향에 있는 논타부리를 향해 떠났으며 보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트에 탑승한 지 2시간이 지난 10시 40분쯤 태국의 경찰서에는 누군가가 보트 위에서 미끄러져 강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부두에 도착한 후 사건을 신고한 사람을 통해 물에 빠진 사람이 바로 배우 탕모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은 곧바로 인터넷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탕모의 연예인 친구들은 곧바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현장으로 가 구조팀과 함께 짜오프라야 강에서 수색 구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수색과 구조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조수 시간이어서 조류가 매우 빨라 수색 구조 진행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강변 주민들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 집안의 모든 조명을 켜놨습니다. 한밤중에 수온은 극도로 낮았으며 탕모가 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물에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차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인양 작업에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지만 구조팀은 인양 계획을 다시 짜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으로 탕모를 찾는 수색팀은 더욱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구조팀, 그리고 해군의 잠수팀과 해군 감시팀이 전부 출동하였습니다. 이후 탕모의 어머니와 남자친구도 수색 구조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짜오프라야 강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탕모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2월 26일 아침 탕모의 어머니는 스님의 인도로 짜오프라야 강으로 가 꽃을 뿌리며 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정오쯤에 수색 구조대는 어머니가 기도한 곳 근처에서 이미 숨진 탕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탕모의 남자친구는 슬픔에 빠져 현장에서 통곡하다가 결국 기절하였습니다. 탕모가 숨졌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짜오프라야 강으로 가 추모하는 꽃을 놓았습니다. 전 국민은 그녀의 참변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법의학자의 판단에 따르면 탕모는 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한 물질이 없었고 몸 위에는 상처가 많았었는데 아마 선미의 프로펠러로 생긴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물에 빠지기 전에 생긴 건지 물에 빠진 후 생긴 건지 판단할 수 없어 경찰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탕모와 함께 있었던 5사람들의 행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돌리자 그들이 진술한 것과 사고 발생 후의 행동, 그리고 사건에 대한 처리 방식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탕모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은 탕모의 일행에게 다음날 아침에 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되며 바로 탕모를 수색하여 구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사람 모두 사람들 몰래 현장을 떠났습니다. 매니저는 새벽 3시쯤에 떠났다고 했지만 CCTV에 그들은 1시 10분경 떠났습니다. 매니저는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탕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던 연예인이 위험에 처했지만 그는 바로 탕모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새벽 2시 이후에 차례로 주유소에 도착했는데 CCTV 속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뭔가 의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경찰서로 가 진술하기로 한 5명은 전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도 수색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오후에서야 그들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전부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탕모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보트에서 놀고 있었는데 2시간쯤 지나자 탕모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선주포는 화장실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그는
화장실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할 수 없이 탕모는 선미로가 볼일을 보게 됐습니다. 이 점이 아주 이상했는데 탕모는 연예인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볼일을 봤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그녀는 보트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기에 볼일 보기는 더욱 힘들 것이었습니다. 이에 매니저는 탕모가 한 손으로 수영복 아랫부분을 옆으로 밀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탕모가 정말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탕모는 매니저 외에 다른 사람들과 친분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탕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모로 가는 것을 알고 다른 곳을 본다고 하더라도 보트가 아주 작아 모르는 이성들 앞에서 볼일을 본다는 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운전자에게 부탁해 배를 먼저 근처에 정박한 후 화장실을 찾는 게 더욱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한 목소리로 탕모가 선미에서 볼일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추후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함께 보트에 탑승한 샌드라는 다른 여성은 현장에서 발생한 장면을 몸으로 재현하였습니다. 그 당시 샌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앞을 보고 있었으며 샌드만 선미에 누워 다리를 선미에 두었습니다. 탕모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샌드의 다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어 뒤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점점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탕모가 갑자기 손을 놓아 물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탕모가 선미까지 걸어가다가 흘린 포도주를 밟아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주는 배가 운행 중이라 누구도 탕모가 물에 빠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탕모가 배에서 떨어진 걸 알게 되자 그들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고서도 그들은 1시간 넘게 탕모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의 사람이 그 생방송을 시청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을 대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타가, 더욱이 여성이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탕모가 발견된 후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녀의 옷은 벗겨진 적이 없어 경찰은 선미로가 볼일을 봤다는 말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보트가 정박한 후 어쩌면 탕모를 다치게 했을 프로펠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인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비정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프로펠러를 찾기 시작했는데 언론의 압력으로 경찰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양한 프로펠러는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트에 탄 여성인 샌드도 탕모 사건에 대해 공개 생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탕모 얘기를 하다 웃음이 터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눈치를 받은 후에야 엄숙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을 가장 믿지 못한 사람은 탕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신의 태도와 의문을 표현하였습니다. 탕모와 다른 5명의 사람은 식사한 후 보트를 탔었습니다. 탕모는 매니저 외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럼 그들이 탕모와 같이 있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탕모는 수영을 잘하는데 어떻게 물에 빠지자마자 사라졌을까요? 수년간 탕모와 함께 일하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매니저 크라틱은 왜 사건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사라졌을까요? 이에 탕모의 친구들은 게시글을 올려 사실을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탕모가 타인에게 참변을 당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는 한 뮤직비디오가 담긴 CD를 받았는데 안에는 사람이 익사한 장면이 있으며 글씨체가 난잡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본인을 협박하는 것으로 여기고 바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친구로부터 딸이 간 모임이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사실 뒷거래를 하던 모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탕모가 그런 거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만약 그런 모임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많은 빚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에 어머니는 딸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트에 재벌 몇 명이 있었기에 탕모가 보트에 탑승한 후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심하게 거부하여 1명 혹은 여러 명의 재벌들이 불만을 표해 보트 안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이상한 상처가 있었는데 폰은 기자가 본인의 멍자국을 촬영한 걸 보고
기자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탕모를 찾다 다치게 된 것이라고 똑같이 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트에서 신체 접촉을 하여 다치게 된 거고 탕모가 숨지게 되자 그녀를 강안으로 던진 거며 그녀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범인을 두려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같이 거짓말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초 차오프라야강 CCTV 영상이 유출됐는데 그 당시 장면이 찍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대한 화질은 아주 흐렸습니다. 어렴풋이 운행 중인 보트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물에 빠지는 속도와 거리로 볼 때 외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으로 볼 때 배 위에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배 밑바닥의 물속에는 누군가가 물에 떠있는 하얀 물건을 잡으려고 했지만 한 남자가 그 물건을 옮겼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찍은 영상에서도 배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전부 모호하여 경찰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며 이미 몇십 개의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하나의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뒷거래 관련 루머인데 배에 탑승한 재벌들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숨겨진 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50만 바트, 하나로 약 1870만 원을 받아 탕모를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보트에 탑승한 사람들은 탕모가 거래에 동의하면 그녀를 호텔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거절하면 그들은 거물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루머는 매니저의 채팅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트에 총 5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매니저 크라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이후 승용차를 탑승하여 탕모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차를 운전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크라틱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차 뒤에는 흰색 차가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듣기로 운전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두 사람이 탕모의 집에 도착한 후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탕모의 집에서 나와 흰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도 나왔는데 그녀는 경비원에게 누구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후 크라틱은 경찰에게 얘기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버트라는 남자와 같이 거리에서 산책했고 흰색 차를 타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한 동안에도 탕모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탕모 어머니가 매니저에게 왜 그랬는지를 질문하자 매니저는 아줌마와 잘 모르는 사이다.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아줌마가 이미 주무실 것 같았고 또 다이빙을 할 줄 몰라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 는 이유를 댔습니다. 탕모가 위험에 빠졌을 때 매니저가 생각해낸 변명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물속으로 뛰어내려 그녀를 구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그녀는 본인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답했는데 사실 그녀의 SNS에는 딸과 함께 다이빙하는 영상이 올려져 있었고 물속에서 눈을 뜨고 촬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탕모의 휴대폰도 그녀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건 이후 가사 도우미에게 넘겨졌고 도우미가 핸드폰을 탕모의 어머니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당시 탕모의 팬들은 그녀의 SNS 계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탕모가 갑자기 나타나 본인이 안전하다는 게시글을 올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한 게시글은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7개의 글이 없어졌습니다. 총 2,000개가 넘는 게시글이 있어 어떤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매니저만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계속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아니다. 탕모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지만 매번 잠금 해제를 하고 나면 잊어버려 사실 기억해두지 않았다 라고 하며 게시글을 삭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또 사람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또 자신의 친구에게 불행이 생기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매니저의 입장에서 보면 아티스트가 숨지게 되면 그녀는 직업을 잃게 되고 돈 버는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매니저의 진술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 중 진행자는 그녀에게 탕모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강물에 빠지게 되면 탕모는 무조건 강가에서 당신이 보일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구하기 위해 강 안으로 뛰어들어갈 겁니다. 어쨌건 집으로 돌아가 편히 자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상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친했었는데 탕모는 심지어 매니저에게 본인의 옷까지 선물해 줬었습니다. 매니저가 SNS에 올린 사진 속에서 입고 있는 옷들은 거의 탕모가 입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착용한 선글라스는 사건 당일 탕모가 착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매니저는 탕모에게서 많은 걸 얻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 그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는데 그녀는 그녀가 가장 친했던 친구의 남편과 몰래 딸을 낳았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딸과 힘들게 살게 됐는데 탕모가 그 어린아이를 입양하여 6년 동안 친자식처럼 보살펴줬습니다. 심지어 보험에 가입하여 수익자를 그녀의 입양된 딸로 정했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입양된 딸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실 크라틱이 받게 될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크라틱이 사람을 해치는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탕모의 매니저가 탕모와 함께 지내며 상대방이 고생하는 건 보이지 않고 돈 버는 것만 지켜보다 질투하게 되어 결국 보험 사기를 쳐 단번에 돈을 벌려고 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탕모가 모르는 사람을 불러 파티를 하며 심야에 짜오프라야강 위에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녀는 네티즌들의 추측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사건 당시 그녀의 수상한 행동과 거짓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고 발생한 시간을 숨기려고 했는데 아주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체 사진이 저녁 9시 56분에 찍었고 매니저의 개인 사진은 저녁 10시 6분에 찍어 사고 발생 시간이 저녁 10시 40분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매니저의 말대로라면 탕모가 사고당한 시간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로 사진 뒤에 있는 다리의 불빛이 켜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다리의 소등 시간은 저녁 9시였습니다. 일부 자동차의 블랙박스에도 9시가 넘었을 때 다리의 조명이 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사진의 촬영 시간이 수정됐다는 건데 만약 사진에 나온 시간이라면 다리의 조명은 꺼져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제공한 사진은 전부 저녁 9시 전에 찍은 겁니다. 매니저는 일부러 시간을 변경하여 저녁 10시쯤 탕모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탕모는 저녁 10시 전에 이미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보트에 탑승한 5명은 오랜 시간을 이용하여 현장을 처리했으며 또 일부러 화장실을 훼손하고 자파를 뒀습니다. 그들이 모든 준비를 다 했을 때 이미 1시간이 넘었는데 그때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탕모는 이미 숨진 지 오래됐습니다. 5명의 변명은 점점 더 모순이 많아졌습니다. 모두가 탕모를 위해 정의를 구하고 있을 때 탕모의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녀는 한 토크쇼에서 사건에 관련된 부유한 사업가 포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탕모처럼 저를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100%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때 탕모의 어머니는 심지어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으로 딸의 사건을 조사하는 걸 포기하게 됐을까요? 물론 돈이었습니다. 재벌이었던 포는 3천만 바트, 하나로 약 11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장례 비용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그녀와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결백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급하게 지불했을까요? 설마 그들은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것일까요? 어쨌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한 어머니는 불과 며칠 만에 상대방의 사과를 받고 심지어 포와 포옹까지 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는 딸이 살아있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했는데 연봉이 100만 바트, 약 3,740만 원 정도가 되어 30년간 3천만 바트를 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인터뷰의 진행자는 그녀에게 사회로부터 비난받을 건데 두렵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몰아듣는다 해도 사람들은 우선 매니저를 비난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이 이미 마무리됐으니 더 이상의 조사할 필요가 없고 장례식만 치르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 탕모 어머니의 행동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실을 조사하는 걸 포기한다면 탕모의 억울함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고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있어야 합니다. 탕모 어머니의 발언에 사람들은 상심해하며 점점 사건 조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도 SNS를 통해 어머니를 자랑하기 시작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탕모의 엄마를 풍자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3천만 바트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두진 않을 겁니다.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욕설과 비난에 탕모의 어머니는 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런 글을 읽지도 않아요. 라고 답하며 저는 매일 앱에서 노래를 불러 우승까지 했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탕모가 3살 때 그녀의 부모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냥 아주 가끔씩 탕모를 보러 갔습니다. 탕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33살이 되고서야 새 가족이 모인 사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탕모는 어머니와 다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낸 2년의 시간은 30년이 넘는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탕모는 어머니와 같이 있는 걸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딸의 재산을 더욱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탕모의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계속 퍼지게 됐는데 태국 국무총리의 주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총리는 경찰을 독촉하여 최대한 빨리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여 국민의 우려에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사건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탕모 사건에 관련된 77명의 진술과 총 60개의 CCTV 영상을 수집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보트를 운전한 로버트는 본인이 보트 운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그는 배를 운전하는 걸 연습했는데 보트가 불안정해 탕모는 물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건 당일에 술을 마셨는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와인병과 와인잔 등 증거물을 폐기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그는 다른 몇몇의 사람들과 협상하여 현장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탕모의 어머니는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자 말을 돌리며 3천만 바트가 단지 그녀의 심리적 기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숨진 원인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며 법의학 의사에게 재검을 요청하고 화장 시간을 무기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탕모의 법의학 검사 결과가 나오면 딸이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다쳤던 건지 확인하여 딸이 사고인지 타인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2022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탕모의 장례식은 태국 방콕의 한 교회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친구들과 팬들은 그녀의 장례식장에 모여 그녀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탕모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반지까지 준비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오후 태국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탕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탕모는 본인의 부주의로 물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계획하여 그녀를 해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보트에 탑승한 사람의 과실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경찰은 탕모와 같이 보트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과실치사, 탈죄방조, 은폐, 증거인멸, 허위증언 등으로 기소했지만 그들은 전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023년 5월 10일 태국 스타 탕모의 익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발표되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 로버트는 징역 2년 9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만 4천 바트, 하나로 약 24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피고인 포는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만 4천 바트, 하나로 약 202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게 탕모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피고인 두 사람과 손을 잡고 법정을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탕모의 어머니는 보트의 주인과 또 탕모와 같이 보트에 탑승한 사람 중 남자 재벌을 용서하고 그들로부터 보상금 3천만 바트, 하나로 약 11억 원을 받았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는 보트 주인을 용서하는 건 돈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며 보트 주인이 사건 이후에 그녀에게 자주 전화하여 안부를 전하고 사과하여 그녀를 감동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탕모의 어머니가 돈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된 건지는 그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사건 판결에 대해 탕모의 어머니는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그녀는 피고인 2명이 자신의 아들 같은 존재라며 항상 그녀를 잘 보살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2명도 탕모의 어머니가 그들을 용서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탕모의 어머니를 계속 돌볼 거라고 했습니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탕모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냥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